2026년 6월 27일 토요일, 거의 3시간을 넘게 바이크로 물색을 했네. 산세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아니 여기는 원룸에 툭 하면 산이 괜찮아가지고 타려고 하면 입산금지라고 써놔가지고 김제처럼 시골이면은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찾다 또 산세가 마음에 들면 입산금지라고 되어 있고, 사실 여기도 지금 폐쇄가 된 것 같은데, 멀리서 볼 때 산세가 좋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딱 길 앞부분에 입산금지라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올라가는 길이 있나 해서 건너편으로 지금 왔는데, 계속 이 길을 물색하다가 그래서 일단 길을 발견하겠는데, 여기도 옛날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옛날 길인 것 같은데, 정식으로 알려진 길은 폐쇄가 돼 있고, 무슨 드론 테스트 지역이라고 해서 저쪽 넘어는 입산금지라고 돼 있더라고. 어쨌든 이쪽은 딱히 금지 표지판이 안 써 있으니까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좀 올라 보려고 하고, 거의 봉우리까지 좀 올라 보려고 했더니 그쪽 맞은편이 드론 테스트 지역인가 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까 경상북도라겠지? 경상북도까지 올라왔네. 산을 찾아서. 그래도 산세가 좀 마음에 들어야 오를 맛이 있는 거지. 어차피 영상 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치는 영상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나올 테고, 나중에 이 일기를 업로드하면서 이쪽 부근에, 사실 오늘 지난주에 갔던 산 맞은편에 그쪽 산을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강 따라 쭉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라이딩을 한 것 같아. 괜찮을만하나 싶으면은 입산금지라고 써있고,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오늘의 인연이, 길 두 갈래인데 이쪽이겠지. 오늘의 인연이 되는 이 산, 오늘은 지팡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 검을 하나 가지고 올려다가 날씨가 뜨거워서 머리가 띵하니 아프네. 사실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계속 라이딩 해와서 일단은 지팡이 하나 만들고, 삶은 계란을 좀 싸웠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섭취하면서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네. 근데 참 오면서 신기한 게, 산골짜기로 이렇게 왔는데, 야, 어떻게 골짜기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네. 뭐 10가구, 20가구, 뭐 5가구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뭐 타지에서 뭐 경치가 좋아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 형태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 지역은 많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산골짜기 고작마다 집들이 있는지. 아까도 바이크를 세워놓고 입구 쪽에 바이크 세워놓고 보니까 두 분이 내려오시더니 한 분이 또 내려오시네. 제법 사람들이 다니네. 잘 알려지지 않은 약간 폐쇄된 듯한 오래된 길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오는가 보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말고도 어딘가 산책로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등산로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 원래는 대부분 이 시간이면 하산할 준비를 슬슬 지금 시간 기점으로 1시간 내에 하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입산을 안 해. 해가 지려면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남긴 했는데, 계속 산세를 물색하다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네.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뭐 지정이 안 됐다는 거야? 뭔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이링 했던 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막 산 하나를 가로질러서 길을 내고 있어가지고 흙길이었었는데, 어느새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분명히 왔던 길 같은데 살짝 헷갈리긴 하더구만. 길인 듯 아닌 듯 그러네. 일단 멀리서 바위가 좀 많았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하고 찾다가 지금 이 길을 찾은 거야. 어디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서 좁네. 김제 쪽 같았으면 물이 다 말랐을 텐데, 이렇게 거긴 물이 기어가지고
왜 그런가 몰라. 산이 별로 없어서 그래. 여기는 참 산은 많더라. 근데 왜 이렇게 추리 통제를 많이 해놨는지. 계속 햇빛에 노출된 채로 나이득을 해서 머리가 띵한 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경물이 흘러서 좋네. 좀 세수 좀 하고 갈까? 자꾸 머리가 아픈 게. 물이 차갑다. 역시 개울물이다. 우리 차가 사실 시원하지 이 정도면. 근데 한참 있으면 우와 춥겠네. 아침부터 살짝 눈 상태가 좀 안 좋긴 했어. 아우 깜짝이야.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공기를 즐기면서. 아 좋네. 내 냄새가 나한테서 화장품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화장품을 바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나지?
어디야? 살짝 헷갈리네. 이쪽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벌써 16분이 지났어. 역시 산에 오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구만. 지난번에 상처한 데가 아직도 다 안 나가지고 약간 살짝 붓기가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위들이 큰 게 많잖아. 속리산 비슷해. 어쩌면 속리산일 수도 있어? 속리산 비슷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 이 길이 지금 계곡을 따라 계속 살짝 올라가는 듯 하면서 가네. 속리산 맞네. 속리산 국립공원이 어디 있네. 아니, 산세가 약간 속리산 같더라고. 그렇다면 이 길이 어디로 만나는 건가? 내가 속리산도 몇 번 가봤는데 어쩐지 느낌이 자꾸 속리산 갈 것 같더라. 속리산 가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길은 좀 다른 길이니까. 아직도 머리가 띵하네. 이 옷을 샀을 때는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게 느껴졌어.
좋네. 정상까지 올라갔다 딱 내려오면 시간이 맞을 거야, 얼추.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 기껏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겠지. 그럼 해질 때까지 4시간 정도 남기 때문에 딱 맞을 거야. 바이크 세우는 데까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해가 거의 다 질녘쯤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작업실은 늦어도 1시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서 2시간이면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다 느낌이야. 어디서 쉬었다 가자는데 지팡이 쓸만한 게 구해지면 쉬었다 그래야지.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이 속리산은 하긴 뭐 이쪽 근방 산들이 다 그렇긴 한데 잣나무가지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길이 없어도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갑자기 길이 가파른 길을 선택했네. 이 길도 분명히 처음부터 이 길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걷다 보니까 길이 난 걸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는 원래 길이 아니었고 물이 흐름에서 골짜기를 만들었던 자리를 길을 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무 뿌리들이 드러나면서 계단이 돼버렸네. 여기 죽은 나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죽은 나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안 죽었구나.
산은 참 묘하게 비슷하다. 야, 누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 턱을 만든 게 아닐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걸어다쓰면 이렇게 길이 생겼을까.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손수건이 필요하겠는데. 손수건.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해. 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인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땀 흘리는 걸 싫어해. 이 땀을 흘려야 병이 안 생기는데, 여기 막혀있네. 길이 여기 있었단 얘긴데 이따가 어떻게 기억하지? 지금 막힌 소나무 하나 이쪽으로 왔어. 잘 기억해. 이쪽 길이 막혀있구나. 여기 길이 있네.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내려가는 길일 테고 일로 가야겠지. 아니 거기 그쪽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어디까지겠어?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 땀을 흘려야 되거든. 그렇다고 아무 때나 땀을 흘린다기보다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점점 봄과 가을의 구분이 살짝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럼 그 계절마다 그 특성을 몸이 견뎌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몸이 최고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계절이 없이 계속 춥다거나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추운 지방이나 특히 더운 지방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몸 상태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두뇌 활동도 저조하고, 삶 자체도 그다지 윤택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이제 이 계절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름에는 당연히 덥기 때문에 땀을 좀 흘려줘야 되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겠는데. 이따가 바위로 가야 되는데 잘 기억해야 돼. 길이 자꾸 이 표지판하고는 다르네. 이쪽 바위로 건너야 된다. 이따가 이 표지판에서 바위로 건너야 된다. 어쨌든 좀 내려가니까 일로 올라가야 되겠지. 표지판에서 바위로 가야 됩니다. 아무튼 여름에는 좀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추위를 견뎌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아니 조금만 더워도 더운 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는 더울 때 부채를 붙이거나 선풍기로 견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그나마 나았어. 지금은 이제 가정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가동해서 온도 자체를 낮추잖아. 그래서 이제 더위를 사실은 피하는 건데, 이게 더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싸늘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몸이 이 더위를 견뎌내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면서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몸의 상태를 안 좋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해.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자연적인 온도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특히 에어컨을 하면은 몸의 상태가 좀 반응을 하거든. 이거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 특히나 필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에어컨에서 아주 새 거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바이러스들이 함께 포함돼 가지고 바람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호흡으로 다 들여 마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어컨 자체가 그다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 이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이롭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좀 적당히 추위를 좀 견뎌야 되는데, 그냥 온도를 거의 근데 나는 따뜻한 게 더 좋긴 하더라.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에어컨보단 더 그래. 차라리. 아무튼 이게 문제. 그뿐만 아니지. 현대일의 가장 문제점은 빛이야, 빛. 형광등, 각종 밤을 밝히는 빛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자연과 일치되는 그런 리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 이 또한 문제점이지. 앞에 사람들이 오네. 잠시 이야기하는 건 중단하고 길에 가야 돼. 땀이 나니까 자꾸 날벌레들이 달라드네. 분명히 이쪽 길은 내가 안 가본 길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아이고. 아무튼 빈 얘기하다 중단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비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전등이 없을 때는 이제 촛불이라는 걸로 촛불이 있었지. 그것도 촛불이 워낙에 귀해서 이제 부유한 집이나
쓸 수 있던 건데 점점 그것도 이제 보급화되면서 일반인들 촛불을 쓸 수 있고 쓸 수 있게 됐고, 그 전에 촛불이 생기기 전에는 그 호롱불, 뭐 동물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기름을 보관했다가 거기 심지 그 뭐야 무명? 명주실 구워가지고 그 심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호롱불을,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썩 밝은 건 아니지만 밤을 밝힐 수가 있었지. 그래서 그 뭐 마늘 일을 했던 건 아니고 밤에 시간 내서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밤이 되면 잠을 청했지. 잠을 청하고 또 아침 일찍 해가 뜨면 다시 움직이고, 이런 생활 패턴이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해가 질 무렵에 저녁을 하기 시작해서 해가 거의 진다 싶을 쯤에 이미 저녁이 된 상태로 밥을 먹고 씻고, 해가 진 1시간 내지 2시간 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잠자리에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가 늦게 진다고 해도 8시, 9시쯤에는 저녁을 먹고, 아마 늦어도 10시에는 잠이 든다는 거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이 들고, 겨울에는 한 7, 8시에는 잠이 들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한 6시쯤이면, 5시, 6시쯤이면 날이 밝기 시작하기 때문에 9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12, 12, 잠깐만, 12,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네.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해가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은 대략 여름에는 8시에서 9시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7시쯤 어두워지니까 8, 9, 10, 11, 그때는 좀 길지. 밤이 좀 길어, 겨울에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밤이 길어. 어쨌든 우리는 7시간에서 8시간 혹은 10시간까지 어두운 밤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일찍 해가 지고 1시간 후에 잠이 들기 시작하면 이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깊은 숙면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새벽쯤에 깨어나게 되는 거야. 뭐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잠이 들면 살짝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어두워짐과 동시에 깊은 숙면에 취하고 다시 약간 그 밤의 기운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몸의 신체적 그 조건들이 수면하는 동안 그런 몸을 해독하고 또 다시 낮이 됐을 때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들을 하는데, 이런 생체 리듬 자체를 인류가 발견한 이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사회 구조 자체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시골만 가봐. 시골만 가도 여전히
8시 9시 되면 한밤중이야. 근데 도시 와봐 8시 9시면은 완전 초저녁이야. 시끄럽고 그냥 활발해. 근데 이것들이 이런 패턴들이 알게 모르게 구조화가 돼버렸고 이것들이 사람들 병들게 하고 있다. 어쨌든 현대인들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병들고 있다. 이런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할 때 인간은 이 패턴 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이렇게 소모되다가 정말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우리의 신체 리듬도 순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구축할 새로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수면을 취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잠을 자고 먹고 싸고 움직이고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숨 쉬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신다운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결정하는 건 문제인데, 이 모든 문명의 요소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시간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어디서 쉬었다가 했는데 머리에서 또 땀이, 지팡이는 못 구했고 어쩌다가 문명 얘기는 나온군. 뭔 얘기를 하다가 땀이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고 도시에서 이제 김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대전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반강제적으로 평일에는 에어컨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게 나 상당히 고통스럽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런 에어컨 영향 없이 더우면 더운 대로, 사실 더운 게 썩 그리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 땀 찔찔 나고. 근데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괜찮거든. 추운 거보다 낫잖아. 추운 거는 그러려니 추운 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거든. 그냥 몸이 추운데 그러려니 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옷을 껴입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추운 건 참 사람을 게을러지게 하는데 이 더운 거는 그냥 견디면 되거든. 근데 이게 더운 것도 사람을 게을러지게 하긴 하는데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지팡이는 구하기 힘들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서 계란 좀 먹고 해야겠네. 다른 사람도 여기서 쉬었다 가는 법도 한데 쉬었다 가는 흔적들이 없네.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올라간다.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길인데, 속리산 가는 길 중에 완전히 안 갔던 길인데 어쨌든 쉬었다 간다.